K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지 12월 25일로 꼭 1000일이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수감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부터도 좀 부담이 돼요. 저희 모임에서 이 박 대통령 얘기만 나왔다면 완전히 그냥 싸해져요. 막 흥분하시는 분이 있고 입 다물고 계시는 분이 있고 이게 참 어떻게 그래서 이제 경험상 박근혜 얘기는 가능한 한 하지 말자 이 금기어처럼 됐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 뭐 진짜 말 못할 걸요. 저변은 박근혜 이야기가 참 쉽지 않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다만 네. 저는 뭐 이제 박근혜가 우리 정치사에 등장했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지형을 갖고 있었느냐 뭐 이런 이제 조금 객관적인 이야기만 할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 이제 그 1997년 12월 IMF 때. 예. IMF 지나고 그때 이제 대선 예. 이회창과 김대중 뭐 네. 이제 그때 이제 등장을 했는데 98년. 예. 네. 그 등장하게 된 계기가 고전의 IMF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옛날 그 향수 박근혜의 어떤 경제 성장의 향수가 이제 팽배했죠. 박근혜가 아니고 박- 박정희. 예. 네. 그 향수 때문에 등장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이회창 선거 지원을 해 갔는데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98년에 이 달성군에 보궐선거에 들어오게 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모든 선거에서는 뭐 선거 여왕으로 이제 군림하게 됐죠. 그때 보궐선거 들어왔을 때 상대가 누구였었어요? 음삼탁이라고 엄산탁. 그때 새정치 엄삼탁. 국민연합에서는 네. 전폭적으로 그러니까 전국 정당을 만든다. 그래서 대구에 기지를 만든다. 이런 네. 차원에서 DJ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온갖 그 박태준도 와서 지원 유세하고 막 온갖 일을 했는데 네. 그 신드롬, 네. 박근혜 신드롬이 24%인가 압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가 등장하고 우리 정치사에 박근혜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그때 에피소드를 잠깐 얘기했냐면 선거운동 할 필요가 없었어요. 중앙당에서 지원을 온다 해도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보통 그 시골 선거는 후보자 돈을 뿌려야 돼요. 근데 돈을 뿌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 장터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이런 걸 손에 꼭 쥐어주면서 후원금을 냈구나. 후원금을 오히려. 돌아냈었어. 그러니까 네. 달아다니면 그냥 네. 무슨 그 정광훈 빤스 목사 같이 이렇게 뜰채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 그냥 뭐 주머니만 들이으면 더 나눠줘. 네. 그러니까 네. 그 네. 정도로 그 어떤 압도적인 인기였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돌아가신 우리 모친이 그때 당시에 박근혜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저 멀리서 오지도 않는데 우리 동네 오지도 않는데 소문이 또 이상한 소문 박근혜 온단다 이런 소문이 나면은 온 동네. 장터로 몰려가고 뭐 누가 온다는만 소리를 듣고도 막 그냥 그때 아마 우리 모친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유경수 그 여사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쌍하다. 뭐 아버지, 엄마가 다 총탄에 돌아가시고 시집도 못 가고 얼마나 불쌍하노. 이래서 막 막무가내로 그 내용은 관계 없어요. 막 박근혜 나왔다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박근혜 잘 가도록 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게 이 대구 경북만 아니고 광주에서도 뭐 미장원에서 빠마하다가 뭐 소위 말 그룹부 그 가문처럼 뛰어나오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결국은 경제 문제야. 경제적으로 서민들이 어떻게 좀 잘 사는 방법을 서민들이 희고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마 경제 문제 때문에 등장하신 거 아니에요? IMF 외환위기 직후니까요. 사실 그 98년 그 달성군 보궐선거도 그 상룡 김석원 회장 자리를 물려받는 자리였거든요. 상룡이 IMF 외환위기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김석원 회장이 사퇴를 한 거죠. 네. 사퇴한 자리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거예요. 네. 저는 그런데 그 박정희 신화에 대한 부분도 물론 뭐 평가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경제적인 부분, 어떤 신화에 대한 성장 신화라는 부분을 그 당시까지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박정희 신화를 극복하는 어떤 발전 모델을 못 내놓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박근혜가 거의 박정희와 등치된 거죠. 사실은. 네. 거의 후광을 뭐 있고 콘크리트 지지층 거의 뭐 30%에 육박하는 개인 지지층이 있었어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우상화될 정도의 30% 지지라면 무슨 선거든지 이길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경제적인 이제 차원에서 등장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념적인 차원에서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친박의 어떤 탄생과 관련해서 보면은 두 가지를 저는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노무현 그때 탄핵된 이후에 천막 당사하고 네. 할 때 그때가 그때 2004년입니다. 네, 예. 네. 그때 어떤 정치력 발휘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초기에는 그때 뭐 윤여준이나 박셰일을 이제 등장시키고 이런 거로 보면은 상당히 개혁 보수하다가 그 7월인가에 바로 그 노무현이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뭐 이런 이제 법안을 하자 그때부터 강한 정치적인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좀 보수의, 보수의 아이콘으로 바로 네. 등장하기 시작. 이념적인 부분을 등장하게 네, 했고, 네, 네. 그 다음에 어떤 세력적인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 때 네. 친박 학살 공천하고 그 다음에 친박 연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어떤 세력으로 등장하는. 그러니까 전체 이 조망을 해보면 경제로 출발했다가 이념 전쟁도 하고 세력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 정치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근데 그 뭐 우리가 이 인기가 있다는 거는 그냥 섬에 여성이 한 사람 있는데 인기가 있다 이런 말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정치 지도자가 여성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하면은 영부인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김영삼 그 대통령 시절에는 손명순 여사 그분이 대통령 영부인이 됐던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 그 부인 이희호 여사는 76세에 영부인 되셨어요. 그 할머니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는 그 시점에 박근혜 그 양이 전 대통령 딸이 이제 영예가 이제 등장을 하니까 비교도 되고 그 전에 전두환 시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면서 영부인들이 안 좋은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비춰졌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유경수 여사를 생각하면서 유경수 여사의 딸임이니까 다 좋게 애틋하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여성 정치, 여성 뭐 이제 그 최고로 대통령 이제 당선되고부터 그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패션 정치.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모든 외교 분야에 나가서서는 이 어떤 OECD 내에서 최초의 뭐 이제 대통령, 여성 대통령 뭐 이래 해가지고 뭐 그때 뭐 누가 뭐 분석해가지고 1년 동안 뭐 갈아입은 옷이 120몇 불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옷 만든 사람이 누구야? 그 탄핵할 때 들어갔던 최순실이가 만든. 네, 가방도 만들고. 그런데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리더십 부분을 얘기할 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첫 여성 대통령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그 한국 사회가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쉽게 넘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첫 여성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한 어떤 거부감이 전혀 없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던 거죠, 사실은. 물론 부모의 후광이든 간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통령이 된 건가요? 그건 맞죠. 뭐. 그래요? 어쨌든 근데 보수의 아이콘으로. 이미지 아니에요? 아니 이미지죠. 근데 보수의 아이콘으로 보수들이 만들어준 거죠. 예, 근데 그 보수의 아이콘 관련해서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박근혜의 어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실과 연결해 보면 뭐 우리 공화당 쪽이냐 아니면 뭐 친박 쪽이냐 혹은 뭐 유승민도 있었으니까 유승민 쪽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아까 그 천막 당사 때도 박셰일이나 윤여준 이렇게 등장했고 개혁. 2010년, 11년에도 이렇게 개혁적인 입법에 관여하고 그러니까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네. 하나의 정치적인 부분이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박근혜에게도 개혁 보수적인 네.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또 그런 노력을 했었다는 부분이 이 지금 안 등장하고 있거든요. 요도막에서 저는 반론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반론이요? 예. 이건 팩트인데 그걸 반론으로 팩트라도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박근혜를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 때도 안 찍었고. 저는 찍었습니다. 저는 찍은 적도 없을 뿐더러 제 친구들은 너는 투표하러 가지 마라. 박근혜 안 찍을 거니까 하고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자빨이었고. 제가 그 2012년 대선 때 나는 친박이다 하는 팟캐스트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개월 동안 박근혜 반대 운동을 했죠. 문재인 편에 섰었는데 문재인이 나를 모른 척 해가지고 그래서 삐졌어요. 삐졌는데다가 또 그때 우리 박근혜 그 삼성동 집에 한번 찾아갔었어요. 제가 공천 받으러 가려고 네. 부탁하는 건 아니고 박근혜 근황을 찍으려고 우리가 그 삼성동 집에도 갔다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을 지키는 정보수사한테 밥도 얻어 먹었어요. 네. 밥도 얻어 먹고 왔어요. 근데 저는 아니 뭐 제가 찍었다고 하니까 이 이미지가 깨끗하잖아요. 누구한테 빚진 것도 없고 누구한테 신세 진 것도 없고 갚아야 될 것도 없고 이미지가 깨끗해서 박근혜를 부정부패 정치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패 지수가 높은데 박근혜가 되면 이제 이 나라가 청정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찍었는데 네. 나중에는 후회를 많이 해요.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그 좋아했던 책이 명심보감, 금강경 이런 책들을 좋아했었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아까 이제 9살부터 27살까지 청와대에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도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책들을 봤기 때문에 원칙, 신뢰의 대통령 이런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뭐 공감했죠. 공감하고 있었던 예, 부분이었죠. 네. 예. 네. 다 좋았는데 근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가기에는 많은 우여곡절 그다음에 경랑 속에서 그렇게 이제 이 살아남아서 그 자리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정치 풍파를 겪지 않은 상태에서 떠밀리듯이 해서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주다 보니까 결국은 제왕적 리더십을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고 설득을 하고 마음을 얻어서 가는 이런 정치가 아니고 본인이 맞다고 믿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가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밀어붙이고 아예 대화 자체도 하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 홍 반장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결국은 우리 보수의 한계였고 보수가 그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 이제 기회들을 다 놓쳤다는 부분을 볼 여지도 있습니다. 보수의 한계도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불통 캐릭터에다가 보수의 아이콘을 올려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 먹은 자들의 어떤 나쁜 짓 때문에 그런 최악의 그 탄핵에 이르는 과정도 보면은 최악의 수순을 밟아갔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결국은 본인 책임이고 자업자득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정치적 동지가 있어야 되는데 동지는 아무도 없어요. 신함만 있지. 부하만 있었지.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끝이 이렇게 안 좋아져 버렸는데 그게 방금 우리 당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업자득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내가 내 잘못이 어디에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면은 이게 서로 또 더 좋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분의 또 성장사에서 보면 그런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가장 믿는 친구한테 죽었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 그런 것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 없어서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 정말 어떤 금기의 아이콘을 지금 다루는 많이 것 달리겠는데요. 같은데. 저 꼴통이다 내지는 저 좌빨이다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겠네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대구 경북의 그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과 또 여러 가지 이 감성들이 복합적으로 남아 있는 건 사실인데. 네. 확실한 것은 박근혜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치는 책임입니다. 네. 책임지려는 자세. 네.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등장도 아주 강력하게 등장을 했지만 정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퇴장까지도 탄핵은 처음이죠. 그죠? 그렇죠. 예. 전 퇴장도 남다르게 이랬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 배지를 유지할 것인가. 당리당략에만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는 것. 참 이 부분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없습니까?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석방될지 또 이 사태는 어떻게 될지는 역사가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고 오늘 박근혜에 대한 여러 가지 소회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낄끼 빠빠.